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평민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신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생각은 인간만이 가지는 엄청난 힘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결국 지금의 현실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하고 신념을 가지는 것이 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극복하여 성장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주는 것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신은 행동이라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행동은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해주는 사람이나 회사도 없습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야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신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을 줍니다. 네 번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라는 별 자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지구라는 별에서 육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영혼만 있다면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치장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 배움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합니다. 신은 행동하는 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문제와 배움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게 신이 이미 이 세상에 정한 인간 성공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행동으로 옮길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개선을 거듭해 나갈 때 참된 행동이 됩니다. 참된 행동은 본인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은 고귀한 일이지만 일단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으로 상대가 기뻐해주고 세상이 기뻐해주고 마침내 신이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신이 만든 성공의 법칙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영혼의 성장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일곱 번째, 본인의 지식을 얻고 행동하여 지혜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신이 만들어낸 성공의 법칙입니다. 이 나눔은 곧 몇 배가 되어 돌아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식이나 지혜를 비축해 두기만 하면 본인 안에서 썩어서 우리의 몸과 운세를 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를 신이 이미 정한 성공의 법칙이라고 자수성가 부자이자 일본 납세액 1위이면서 부자의 행동 습관의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가 책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저자는 생각의 에너지를 행동하고 개선하고 몇 번이고 개선을 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성장과 부의 성장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고 책의 전반에 걸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나 불교, 천주교 등이 아니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며 본인이 믿는 종교의 신을 떠올려도 상관없다고 책은 말합니다. 아마도 눈치가 있는 분들이라면 위의 7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반드시 개선을 해나가야 되며 전력을 다해야 하고 깨우침을 얻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모든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에 말하죠. 왜냐하면 생각의 행동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하는 법이나 긍정적으로 하는 법, 그리고 끌어당기는 생각을 잘하는 법 등을 자기계발 서적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회사에 나가 루틴한 업무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생각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문제를 주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에게 신이 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각을 하는 자에게도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그건 뭘까요?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에겐 형벌로서 문제를 줘서 성장하게끔 한다면
생각하는 자에게는 기특해서 생각의 크기보다 아주 살짝 큰 문제를 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행동하게끔 유도하도록 세상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때 행동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반복하면서 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 행동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저렇게 해보라고, 그러면서 영혼이 성장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만약 시도를 두어 번 했다가 포기했을 때 같이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를 앞질러 나가는 것을 보신 경험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지구는 행동의 별이라 계속 움직이고 개선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는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짜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나가지 않으며 세상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좋지 않은 운세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점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 행동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개선하기를 반복했다면 사람은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지혜가 된 것이죠. 그럼 이를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게끔 유도하도록 만든 것이 신이 만든 이 세상의 성공 법칙이자 시스템입니다. 본인만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유의지니까요. 그런데 신은 그런 사람에게 행동하지 않는 자와 똑같이 좋지 않은 운세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듣고 90%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사이토 이토리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방법으로 99%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사이토 이토리가 말한 백발백중 문제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해결법을 마지막에 대답하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입니다. 저자는 상담을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을 여럿 만났었고, 실제로 본인이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해결법을 알려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법으로 해결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해결법을 알려주어도 반드시 실천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 문제 해결법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우선 누군가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으면 그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뒤 각자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을 물어온 사람이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앞서 측근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중 가장 좋은 대답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자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저자는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마인드셋을 잡고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신이 주는 퀘스트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오호,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하고 기특해서 문제를 던져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거기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보상을 주고 기다렸다가 또 문제를 주는 식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해 줍니다. 저자는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일 때면 히토리 씨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생각해 보길 권유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가 아니라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스스로 궁리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제 안에 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수였다면,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와이 데저텍의 더 마인드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해서 영혼이 성장하라고 신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화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B라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C라는 지점이 문제가 있는 지점인 것이고 C라는 지점을 통과하면 D 지점은 성장하여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 게임보드처럼요. 어차피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든 거기에 원래 있었든 문제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을 하면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하고 성장은 둘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야 어차피 뭘 하든 있는 것이니 저자의 말처럼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본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것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애초에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본인일 뿐. 신은 해결해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첫 장에서 가속의 법칙이 세상의 존재함을 말해줍니다. 만약 당신에게 바다나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고 가정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선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고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정말 매일 3,000원씩 돈을 저금하다 보면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때 3,000원을 모으기 시작한 행동이 스스로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이때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여 실제로 꿈꾸던 집을 살 수 있게 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 중 가속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남의 밭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모처럼 씨앗을 얻었다면 스스로 뿌려서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밭이라면 경작을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뿌린 씨앗을 반드시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인생에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본인이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본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자의 말을 다시 듣고자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씨앗은 본인에게 풍요로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이 스스로 학력이 보잘것없으면 고생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사회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라는 씨앗을 뿌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째째한 생각은 째째한 일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자는 세금을 예로 들어서 말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전혀 싫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일본이 본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본인의 종업원인 셈이라고 생각하고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도 만들어서 본인의 가게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니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씨앗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궁상의 씨앗을 뿌리면 궁상 맞은 변명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제한선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다가 망한 회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일을 하니까 망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행복을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 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있던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뿌린 씨앗의 형태에 따라 열매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이 만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행복을 나누고 행복의 씨앗은 풍요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만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신이 만든 법칙은 아주 조용하고 위대하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성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풍요의 법칙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풍요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용기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의 법칙이 작용하면 어떤 문제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그것은 곧 풍요의 법칙과 가속의 법칙이 더해져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숨을 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는 목숨이 걸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도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자의 생각이자 각오라고 합니다. 저자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적극으로 목숨을 낭비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어디를 보든 결국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나아간다면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편이 안전함을 강조합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책은 매우 읽기 쉬워서 몇 번이고 찾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뭔가 안 풀릴 때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다른 자기계발 책과 비교해서 가장 쉽게 풀이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면서 무겁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